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NBA 확정본 5경기를 6경기를 그대로 들고 왔고요. 오늘 좀 많이 춥네요. 집이 좀 쌀쌀한데 일단은 뭐 GTD 각 팀당 GTD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로 새벽에 추가로 뜨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기준점들이 좀 변동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초안 분석한 거를 이제 대비했을 때 다 불리해졌어요. 거의 다. 어쨌든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스턴 대 죄송합니다. 뉴올리언스 대 보스턴. 이 경기는 그나마 좀 변동이 좀 덜한 경기긴 해요. 4.5에서 어제 바뀌었죠. 5.5로 바뀌었고 원오버는 뭐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발란슈너스가 GTD에 떴어요. 결국에 이제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발란슈너스가 돌아온다면은 그나마 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패턴이 하나 뭐 더 생기는 건데 일단은 뭐 나올 확률 자체는 반반 사이즈고 디본테 그레이엄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브랜든 잉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사실 잉그램이 들어왔으면은 뭐 패스를 하던가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발란슈너스가 돌아왔고 보스턴의 프론트코트 진이 약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3점에 대해서는 기복이 발란슈너스가 있는 상황이고 뭐 골밑 공략은 하겠으나 또 털릴 확률이 높아요. 역시나 수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래도 저는 보스턴 쪽을 보고요. 물론 배팅은 안 했습니다. 다만 핸디캡은 5.5 정도인데 요 핸디캡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요 경기는 요 경기도 어제 당시만 해도 기준 초기에는 제가 분석했을 때 아마 8.5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9.5 떨어졌다가 지금 11이에요. 거의 뭐 3이나 기준점이 떨어졌는데 듀아르테랑 사보니스가 GTD에 걸렸어요. 댈러스는 뭐 그대로 어제 그대로인 상황이고 인디애나는 지금 걸려 있는데 여기 비타드즈가 아웃돼 있는 상황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기준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저는 사보니스도 사보니스인데 사보니스 사실 애초에 저가 그렇게 사실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손이 기름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 프론트코트진의 수비가 상당해요. 높이도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뭐 잘할 수도 있는데 사보니스는 엄청 날뛸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나쁘지 않은 듀아르테가 빠지는 게 제가 볼 땐 더 커 보이고요. 저는 듀아르테가 나오면은 핸디캡은 좀 패스하고 싶어요. 그래도 좀 기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싶고 듀아르테가 빠진다면은 그래도 댈러스 마인 쪽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원오버 기준점이 지금 216.5거든요. 아마 비슷하게 좀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 역시도 좀 듀아르테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언더를 봅니다. 댈러스가 최근에 그래도 좀 달리면서 수비가 좀 약해졌어요. 집중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득점 실점도 많이 좀 나오는 편이고 득점을 그래도 많이 가져가면서 모바 쪽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듀아르테가 좀 빠진다면 인디애나가 어쨌든 백투백 일정이고 언더 쪽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미리 갔어요. 사실 미리 가가지고 오늘 뭐 추가적인 배팅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고요. 필라델피아 대 세크라멘토 이 경기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양팀 다 크게 뭐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어제 제가 필마업을 봤는데 기준점이 있어서는 사실 핸디캡 같은 경우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필마를 본 입장에서 9.5까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언어바 219.5에서
223까지 올랐어요.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고, 사실 저는 괜찮아 보였거든. 219.5바 괜찮게 봤는데 나쁘지 않네 정도로 봤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223 정도의 그게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여전히 필라 마인을 봐요. 마인승을 보는데 어느 번은 패스하도 할게 223이면 제가 생각한 수준 딱 그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반반 사이즈 같아요. 뭐 어도버 사이즈가 반반 사이즈 같아가지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5면 괜찮은데 이게 뭐 사실, 그리고 세스커리 GTD도 상당히 중요해요. 빠지게 된다면 뭐 언더 쪽을 볼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얘가 나온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오버가 좋아 보이는 쪽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확실히 언더가 좀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나온다고 오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보면 저는 언더 쪽 올라간 기준점에 대해서는 언더 쪽을 보고요. 어쨌든 야투감이나 이런 게 불투명해요. 이제 가만히 또 뛰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좀 의문이다. 그래서 빌라 마인만 보고 뭐 굳이 찍는다면 언더가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이애미 대 토론토. 이건 기준점이 많이 올랐습니다. 5.5에서 3.5 수준인 것 같은데, 해외는 지금 역시나 뭐 버틀러 때문에 이 기준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버틀러가 2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GTD가 뜨면서 이렇게 기준점이 불리해졌는데, 버틀러가 뭐 떠있지만 역시 토론토 역시도 벤블릿이 떠있고, 사실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당연히 중요해요. 이거 벤블릿 안 나오면 토론토가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땐 못 이겨요, 벤블릿 안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것도 라인업을 좀 확인하고 간다면 이제 마이메 쪽으로 베팅하기 괜찮은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겠죠. 벤블릿이 안 나오면은 전 찍어볼만 하다 생각을 하고요. 버틀러는 당연히 나오면 좋은데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긴 해요. 높다고 보긴 하는데, 안 나와도 제가 볼 때 벤블릿 안 나오면 마이애미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사이즈예요. 이게 3.5라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능성면 뭐 선수 개개인의 출전 여부 이런 거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애미 마인승 봅니다. 마인승을 보고 어제 제가 207.5 기준 오버를 봤는데 지금 뭐 208.5까지 올라왔고 해외는 209.5 수준이에요. 요 기준점에 대해서는 역시나 오버 쪽을 볼게요. 제 생각에 좀 너무 낮게 잡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어제도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10 정도? 물론 얼추 기준점이 좀 맞춰지긴 했어요. 그 수준까지. 근데 역시나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그 한 뭐 1점이든 2점이든 그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10.5, 11.5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요 정도 수준도 오버가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보이고, 다섯 번째 멤피스 대 워싱턴. 이 경기는 자이언 윌리엄스와 카일 앤더슨이 지금 GTD거든요. 결국에는 이 프론트 코트 자원들, 이 빅맨들이 지금 멤피스는 GTD에 걸려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로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에요. 사실 뭐 개포드 정도만 이제 사이즈가 크고, 쿠즈마나 뭐 KCP, 이 프론트 코트진이 사실 높이보다는 속도 쪽이거든요. 속도나 이제 뭐 그런 쪽. 어쨌든 벤치 뭐 몬트레젤 헤럴이나 뭐 기타 다른 자원들도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멤피스가 이 선수들이 빠진다고 높이 신체적인 사이즈 면에서 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카일 앤더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의 수비적인 부분, 결국 이제 어쨌든 자책주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여기 콘차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몬트레제 헤럴이나 여러 가지 워싱턴 같은 경우 롤플레이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과정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외곽 수비는 뭐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랑 똑같이 봅니다. 이 경기는 멤피스 승을 보고 마인 승을 보고요. 오바는 제가 226.5대 말씀을 드렸고 지금 230이에요. 해외는. 그러니까 30.5가 잡히거나 뭐 이렇게 잡히거나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 오바를 봅니다.
오바 쪽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좀 화력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멤피스도 비를 맞기는 좀 제가 볼 때 빡세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의 벤치 자원들이 좀 오늘 같은 경우 힘을 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멤피스는 뭐 공격력은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여기에 뭐 벤치 자원들까지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프론트 코트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워싱턴 상대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좀 고르게 득점을 많이 가져갈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골스 대 브루클린, 여전히 골스 승을 보고요. 균점이 이것도 6.5 정도에서 8까지 지금 해서 골스 쪽이 많이 떨어졌어요. 골스 쪽 배당이 많이 빠졌고, 제가 처음에는 5.5였는데 요 기준점은 제가 이제 일반 승만 봤었는데 3 정도나 8.5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졌는데 8.5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높긴 합니다. 솔직히 8.5 정도면은 6.5까지도 뭐 마인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8.5는 거의 뭐 갑이지 뭐 비슷하게 갈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역시나 저는 일반승만 보고요. 충분히 일반승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오반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227.5까지 떨어졌거든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노바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골스 일반승만 보고요. 굳이 핸디캡을 건든다면은 골맛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골맛 찍는 게. 가뜩이나 브루클린이 강팀과의 대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나 이제 골스 같은 이제 에너지 레벨 높은 팀하고는 더 좀 빡세긴 하거든요. 아마 지난 경기와 비슷한 문제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클렉스턴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알드리지를 좀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 그러다 보면 이제 득점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클렉스턴이 뭐 골매치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든, 어빙, 밀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데 어쨌든 골스의 외곽 수비 충분히 좋은 팀이고 골스는 뭐 수비적으로는 거의 제일 좋은 팀이죠. NBA 팀들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뭐 골스도 이 슛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브루클린이 어쨌든 수비가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사이즈 면에서 저는 그래도 골스가 최근에 슛감이 살아난 면이 있고 그 부분에서 골스가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핸들 건든다면 골말을 찍는 게 그래도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6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